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피디입니다. 자, 이게 트럼프 대통령 하면 이제 뭐 고립주의, 뭐 미국 우선주의, 뭐 미국을 위대하게, 뭐 이런 것들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어떻게 뭐 영향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뭐랄까 경계심을 많이 갖고 이러다 우리나라 뭐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무역은 어떻게 되고 교역은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 이건 정해진 미래였다. 정해진 미래였다. 너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거 기억나지? 기억나죠. 미국의 군사비. 네, 기억나죠. 그렇게 군사비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대외 업무에 관여를 하고 개입을 할 수 있냐. 네. 그 얘기 했었잖아. 미국 국민들이 원하는 게 이제 국내 이슈다 보니까 외국까지는 신경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 네.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국도 이제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달라지고 있으면 오늘 그럼 내가 얘기를 해주면서 이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 미국 고립주의, 이거는 정해진 미래였고 이걸 이제 돌이키기가 쉽지도 않을 것 같다. 이게 그러니까 제 요지는 그겁니다, 여러분. 트럼프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트럼프 4년 지난 뒤에는 다시 다른 좋은 대통령 오면 옛날처럼 지낼 수 있겠죠, 교수님? 하고 물어보면 저는 솔직히 갸우뚱입니다. 바이든도 약간의 그 방법론에 약간의 차이만 있었지 미국 우선주의였잖아. 다 들어와서 해라. 그리고 미국 고립주의에 가까운 행보가 있었고 자, 그럼 하나씩 얘기를 해보자고. 네. 사실 미국 패권의 정점을 너는 언제로 보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패권의 정점이요? 저는 2차 대전 직후? 네. 나는 오히려 소련 패망 이후를 더 카운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그때부터는 1극 사회였잖아. 그렇죠. 냉전, 투스타가 아니라 양극이 아니라 이제, 그렇지. 혼자 남은 거잖아. 그래서 그런 미국의 가장 정점에 놓여져 있었다가 그 정점에서 이게 직격탄이 돼서 그 뒤부터는 하락세를 직면한 걸 나는 9.11 테러로 봐. 9.11 테러.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초패권 국가, 이 초패권 국가의 여러 가지 폐해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직접적으로 체감했던 세력이 결국 해서는 안 되는 테러를 저지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01년 10월 달로 기억하는데 미국이 저희 보셨죠? 다들 TV로 생중계로 저희 9.11 테러로 월드 트레이드 센터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프가니스탄 전쟁 감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주요 국가들이 우리도 돕겠소. 그래서 원래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써. 자발적 참여. 미국의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다 해서 내가 한번 지난번에 그 방위비 얘기할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전 세계 방위비 1등이 미국. 전 세계 방위비 지출의 40% 가까이 미국이 혼자 한다. 그렇죠. 그것도 외교 분야 거까지 이런 것도 다 방위비인데 그거 합치면 더 많아진다. 이런 얘기 했었지. 그리고 전 세계 방위비 지출 2등부터 10등들 중에 한두 나라 빼곤 전부 친미 국가야. 그렇죠. 동맹 국가. 그러니 미국의 이 그 국방력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지. 자, 그래서 미국의 전쟁이다 그러면 그 2등부터 10등들 중에 친미 성향의 국가들은 다 같이 참전했다고. 이걸 자발적 참여, 자발적 참전이라 불러.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적지 않은 나라가 십시일반 도와줬고 승인도 해줬고 그랬어. 그런데 그 뒤가 문제야. 2003년 3월 달에 다 지금 부시 대통령 시절이야. 네, 그렇죠. 우리 이라크 전쟁 하겠습니다.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 이 2003년도에 미국이 수행하기로 발표했던 이라크전은 유엔의 승인 못 받았어. 그래요? 심지어 이 유엔의 승인을 못 받았던 이라크 전쟁을 개시했었을 때 독일과 프랑스가 반대했어. 반대했구나. 이게 무슨 소리냐면 슬슬 아프가니스탄 전쟁부터 목격했던 것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하나도 이렇게 단기간에 확실히 제압을 못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런 것들에 참여를 해줬으면 이런 거 있잖아. 뭐래도 좀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미국이 이상한 소리만 해. 야, 그걸 왜 자꾸 나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 이러면서 얘네 옛날같이 돈도 좀 별로 없어 보이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 슬슬 미국의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다라는 진영도 사라지게 되는 거지. 이 과정은 미국의 국방력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벌써 올라온 거야. 옛날에 미국이 아니구만. 그렇죠. 아프가니스탄이 별명이 또 제국의 무덤이잖아요. 그렇지. 소련도 들어갔다가 뭐. 그리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슬슬 의구심이 있었고 그러다가 또 하나의 의구심이 더해진 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의 가장 큰 축 중에 하나가 국방력뿐만 아니라 경제력인데 이 경제력도 얼마나 약화됐는지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야. 과거에는 많은 우방국들이 자신들이 어려워졌을 때 미국이 도와줬다, 도와줄 거다 이런 믿음 아래 있었는데 미국이 어려워진 거야. 그러다 보니 이젠 다른 나라들이 어려워질 때도 도와줄 여지도 없어졌고 오히려 미국 때문에 우리까지 어려워졌다라는 소리마저 늘기 시작했어. 그런데 글로벌 금융이 끝났더니만 그럼 미국은 자신들의 뭐 어떤 그 급한 불 끄고 추스린 다음에 여타 국가들 도와줬느냐? 안 도와줬어. 생각보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됐다? 뭐야, 미국이 이제 그런 경제력도 없는 거야? 이런 의구심마저 생긴 거지. 그리고 실제 미국이 나는 다른 많은 나라들을 예전만큼 전폭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여지도 이제 없습니다를 스스로 자인한 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야, 내 말만 들어. 이거 하면서 우리 계속 얘기하는 지난 시간에 국방비 말고도 외교, 원조 이 자금으로도 포섭해서 국방비 지출 안 하면서 전 세계를 통치해 왔다고 얘기했었잖아. 네. 그런데 그 돈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 여지도 없으니까 뭘 만들었느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본격화했던 가장 중요한 국제사회 의사결정 기구가 G20이야. 저 혼자 결정 안 할게요. 다 같이 모입시다. 이제는 의미 있는 경제력 있는 국가들이 꽤 많아졌어요. G7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한국도 꽤 의미 있는 국가가 됐고 브라질도 의미 있는 국가 됐고 야, 남아공 너는 지역 대표로 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 모은 거야. 모아서 자, 우리 20명 전 세계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수준의 국가들을 20개 국가 다 동의한 거죠. 자, 그럼 이대로 가겠습니다를 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 나 혼자 결정한 거 아니니까 나 돈 안 주겠다라는 걸 사실 이때부터 천명한 거야. 그런데 그 G20이라는 이 체계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G20에 결정된 내용 때문에 우리의 교역이나 기술이라든가 여러 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게 있습니까? 없어. 생각보다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미국이 주도해서 어떻게 보면 포스트 패권 시절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헤게모니를 슬슬 이양하면 되겠구나 해서 만든 건데 제대로 워킹을 안 해. 물론 그렇다고 G20을 통해서 결정한다고 미국이 아무 권한 없게끔 희망했던 건 아니고 G20 국가들이 묘하게 러시아하고 미국이 대립되거나 중국하고 미국이 대립됐었을 때 표 차이를 살짝 보면 미국이 친한 나라가 좀 더 많아.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어떻게든 자신의 패권도 최대한 끝까지 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은 줄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던 거예요. 자, 그럼 쭉 맥락을 한번 보시죠. 아프가니스탄 전쟁 9.11 테러를 정점으로 미국은 점점 더 어떻게 됐다? 외국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혼자 독자적으로 했었을 때도 국제사회 승인도 못 받았고 그러니 이제 점점 하고도 싶지 않아졌어.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어디까지 왔니? 바이든 대통령. 세상에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침공했네? 근데 했던 조치가 뭐야? 우리 직접 침공 안 하고요. 원조 좀 드리고 그렇죠. 무기는 좀 드릴게. 근데 자꾸 나한테 미국 왜 참전 안 하냐? 더 강한 중화기를 달라. 러시아 본토 침공을 승인해 달라. 나한테 자꾸 그러지 마. 나는 돈은 좀 낼게. 이게 끝이었어.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 야, 이스라엘 하지 마. 하지 마. 이거였다고. 그렇죠. 그러니 지금 이 큰 흐름이라는 게 오늘의 질문. 트럼프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야. 계속 이어져 왔어. 국방비 너무 많이 지출했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본인들도 더 이상 개입할 수 있는 예전의 패권 수준도 솔직히 아니었고 딱 하나 이런 추세로 되면 나도 그냥 코로나 전에는 미국만 너무 쳐다보는 정책하면 안 됩니다. 이젠 다극체제이고 중국의 위상도 너무 높아졌고 그러니 중국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아주 편하게 했을 거야.
그리고 러시아도 있고요. 뭐 하면서.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계속 이렇게 사그라들고 있었던 미국의 위상이 살짝 반등하는 일이 생겼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코로나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 너무 단기간에 되다 보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체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빅테크 플랫폼들. 전 세계 모든 인구들이 거의 미국의 빅테크 플랫폼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인 달러의 위상이 더 높아진 거지.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나 플랫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미국 내에 전 세계 국가들의 많은 내용들과 정보가 당연스럽게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는 경로도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 달러 패권 또 한 100년 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빠르게 이 추세대로 빠르게 이렇게 좀 뭐랄까 그냥 쇠락하거나 패권을 내주거나. 그렇지. 그러니까 강대국 중 하나 정도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패권을 계속 들고 있겠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야. 코로나 때문에. 근데 코로나 전에는 방금 흐름을 봤었을 때 이제 미국만 쳐다보고 있다가 미국이 우리 결정적일 때 안 도와줄 수도 있겠구나. 도와는 주겠죠. 근데 우크라이나처럼 도와줄 수가 있어요. 갑자기 우리가 안보 상황에서 위기가 왔다? 우린 전폭적으로 미국이 와서 막 즉각적으로 다음날 와가지고 막 인천 상륙작전 다시 해서 미군 수송기만 막 오고 막 이런 생각하는데 하뭉차사야. 한 달, 두 달 우리가 전략회의를 중이다. 우린 다 초토화되고 대답도 뭐하게 하고 그러다가 먼저 찔끔 뭐 급한 거 알겠으니 무긴 드리겠다. 식량 드리겠다. 이게 뭐야? 그렇죠. 분명 우린 동맹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언제 어느 순간에 뭘 보내줄지는 모르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원래는 미국만 쳐다보면 안 된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미국이 꽤 갈 것 같긴 하네요. 하지만 미국인들의 오랫동안 2000년부터 이어진 기전은 외국에 신경 쓰지 맙시다. 우리 먼저 챙깁시다야. 그래서 반드시 미국이 대외적인 거에 신경 안 쓰는 것들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그게 바이든도 이어졌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러면 교수님, 그게 미국에 도움이 될까요? 미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 경찰 국가 노릇을 하면서 여기저기에 오지랖도 넓게 군대도 보내놓고 있고, 그렇죠. 거기에 영향력도 행사해야 그게 미국의 패권이 됐고, 그것 때문에 미국의 경제력이 가동되고 달러의 위상이 있는 것이지, 그걸 안 하고 그냥 우리들끼리만 살게요라고 지들끼리 딱 들어가 버리면 달러가 예전만큼 그 위상을 유지할 것이며 미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그게 계속 중요시 여겨지겠습니까? 이 질문을 많이 한다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미국인들이 답을 트럼프가 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사실 우리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트럼프가 연임했었겠지. 네. 왜? 트럼프 1기 때 경제 어땠어? 뭐 좋았잖아요.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죠. 뭐. 실업률 좋았고 경제 성장률 고공행진했고, 그런데 물가는 어땠느냐? 이렇게 경기 좋으면 물가 엄청 폭등할 수도 있는데 연준에서 2% 목표치에서 딱딱 관리했어요. 그게 왜 됐느냐? 미국인들이 생각하기에 2000년대 이후 아니면 레이건노믹스 이후 우리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았던 적이 있어? 모두 다 그 소리 했다고.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트럼프라는 저 양반이 그 전에도 서서히 발을 뺐단 말이야. 우리 중동에서 나갈 겁니다. 아브라함 협정으로 니들끼리 잘 있어야 돼요. 너랑도 하야하고 니들끼리 이제 잘 지내. 사우디랑도 잘 지내고 이스라엘도 잘 지내고 발 빼려고 했고 다른 데도 슬슬 발 빼고 해서 지들끼리만 가려고 하는 그걸 했는데 그 속도를 가속화시킨 거지. 야, 빨리 우리끼리만 가야지. 뭐야, 어느 세월에. 그걸 트럼프가 해서 미국 기업들 다 돌아와라. 미국 군대 빼겠다. 야, 나토 방위비네. 한국 방위비네. FTA도 다시 체결하고 나는 멕시코, 캐나다도 없어 했더니만 그쪽에 있었던 우리 일자리가 들어왔고 그쪽에 있던 돈을 가지고 우리 쪽에 투자하니까 일자리 다시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괜히 트럼프 안 뽑았네. 다시 트럼프를 뽑는 게 우리 미국 경제가 확실히 좋아지네.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번에 해리스와 트럼프의 선거 결과가 의외로 압도적으로 뚜껑 열었더니 그렇죠. 트럼프의 완승이었잖아. 예. 자꾸 박빙이라고 뭐 그랬는데 근데 아니었잖아. 아니었죠. 만약에 이번 트럼프 2기가 트럼프가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면 이제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거의
빠지다시피 할 겁니다. 우리 가장 큰 소비 시장이 있어. 우리 기업들이 우리 내수만 가지고 먹고 살아도 한 두세 개 대륙 합친 것보다 캐파 커. 이 소리 나와. 그렇죠. 야, 외국 다 꺼져. 이렇게 되고 우리끼리만 할 거야. 본인들끼리만 생산할 수 없는 물건들, 우리 삼성의 반도체라든가 SK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나 배 만드는 거라든가 뭐는 들어와. 우리도 그건 필요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외국에서 전쟁이 났다, 사단이 났다. 그걸 왜 우리한테 들고 오세요? 이 소리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야.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트럼프 이익이 이렇게 고립주의만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교수님. 원래 2000년대 이후부터 미국이 보여왔던 꾸준한 행보였다. 하나 정답. 그 다음에 트럼프 다음에 다른 대통령이 당선되면 또 미국이 달라지겠죠? 아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가 성공하던 실패하던 그게 경제적 성과가 조금이라도 나도 그럼 어떻게 되나? 미국에선 역시 고립주의였어. 역시 미국 우선주의였어. 그러니 우리 일자리를 위해서, 내 소득을 위해서, 우리의 더 뭐랄까 윤택함을 위해서 미국 고립주의를 더 공고하게 선택할 거야. 그런데 미국의 식자층들 중에서도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립주의를 선택했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를 얘기하는 사람보다 이거 괜찮은 것 같다. 어떤 의도냐면 이런 거야. 미국 내 주요 싱크탱크들의 말은 미국이 솔직한 자기 상황을 직시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더 이상 패권을 유지할 만큼 그렇게 계속 방위비 지출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고, 미국 내부 문제에 많은 돈을 써야 될 상황이 왔는데 이 두 개를 어떻게 공존하게 할 것이냐. 답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미국의 솔직한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가 그들의 논조야. 그러니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렇게 선택할 수 있지만 미국의 위정자들은 다른 생각 같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미국은 패권을 내려놓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돼서 다시 미국이 부강해져야 그래야 또 외국에 방위비를 지출하던 도와주기를 하던 그럴 수 있는 힘이 다시 축적되는 거지. 결국 우리가 힘을 다시 축적하기 위해서라도 퍼주기식, 도와주기식 이런 형태는 지금 하면 안 된다. 안전하게 쉬어가는 그렇지. 네. 다음을 보자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다른 나라를 안 도와주는 일괄 배제를 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자꾸 커져가는 중국. 우린 분명 한국과 거래하는 줄 알았더니 뚜껑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다 중국산 들어있고. 그렇죠. 그 다음 우린 베트남에서 수입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베트남 공장 지은 게 중국 기업이고. 이거 못 막는다, 야. 우리끼리 가자. 뭐 동맹은 받아주고 동맹은 아닌 건 안 받아준다? 그게 쉽지가 않네. 점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또 중국의 힘을 빼는 방법 중에 하나다. 왜? 중국도 미국에 장사 안 하고 어디서 그만한 고객을 찾지? 못 찾아. 그럼요. 그래서 아세안 지역, 유럽, 아프리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시장 개척을 많이 하는데 그들 국가들 중에서도 그래도 끝까지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려는 국가들이 또 적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 결국 이게 힘을 빼는 거야. 중국에.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에 미국의 트렌드가 이렇게 되는 나가 아니라 앞으로 향후 10년, 20년간 미국의 트렌드는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로 계속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